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네, 5시엔 대세남 월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쉬쉬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천주교의 성지로도 유명한 충남의 대표 사적지 해미읍성에서 최근 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각종 사업을 서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해미읍성 역사보존의 사무국장이요. 서산시 문화시설 사업소 공무원을 좀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예. 해당 공무원은 이 폭행으로 119에 실려가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왜 이런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사적지로 지정돼 이 문화재청의 관리를 받고 있는 해미읍성은요, 문화재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작물도 임의로 심거나 또 배원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해미읍성 역사보존의 사무국장은요, 국궁장 뒤쪽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200평 정도의 면적에다가 비닐을 덮고 임의로 이제 고추를 심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 욕설과 말다툼이 오갔고 그러다가 이제 역사보존의 사무국장이 담당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서 이제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이제 다쳤다고 하는데요. 출동한 119 차량으로 병원에 실려가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추를 심다가 이렇게 담당 공무원 멱살까지 잡고 폭행까지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얼핏 들으면 무슨 비영리 단체 같죠? 하지만 이곳은 해미읍성 안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주로 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요. 이 업체는 해미읍성 안에서 주막이나 전통 찻집, 농특산물 판매소, 국궁장, 연 판매소, 그리고 이제 기념품 판매소 등을 서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해미읍성 역사보존회라는 이 사회적 기업은요, 해미읍성 안의 역사보존보다는 좀 수익 사업에 치중하는 그런 영리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러면 서산시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관리 감독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이렇게 폭행했다라는 것은 좀 글쎄요. 그건 또 물론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만 불법적인 행위를 제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이유로 위해서 폭행했다라는 것은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네요. 네,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불거지자 그런데 이제 역사보존회 측에서는요, 이 폭행을 당한 공무원과의 좀 합의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는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폭행 피해자인 공무원의 고발로 역사보존회 사무국장은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이제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가을에도 이곳에서 이제 비닐을 씌우고 마늘을 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를 제지했던 동료가 다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서 당사자들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네, 우선 폭행 당사자인 역사보존의 사무국장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좀 이상하리만큼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서산시 문화시설 사업소 측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단호한 대처보다는 좀 같은 지역 사회니까 이 좀 잘 마무리해서 예년과 같이 협상해서 합심을 하고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 폭행 사건도요,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제보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적지에서 영리 행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의 간부가 자신의 멋대로 불법 경작을 하고 또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 그리고 이제 이걸 그저 쉬쉬하려고만 했던 서산시 문화시설 사업소, 이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이들에게 좀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도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좀 보다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당연한 100%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100%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 5대 광역시 중 하나인 대전에 아직도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지 않는 곳이 있다.
그 저희 방송에서 대전 이제 돌파구 뉴스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바로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이야기입니다. 그 이 제일아파트는 지난 1971년 대전시가 직접 건설하고 이제 분양을 했던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아직도 상수도관이 연결되지 않아서 이 주민들이 인근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다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주고 생수를 사다 마시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실상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뭐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노인분들이시잖아요. 네, 대부분이 그래서 더욱 좀 안타까웠었는데요. 예. 현재 이 아파트에는 지하수 관정 2개공이 설치돼서 이게 옥상 물탱크를 통해 각 가정에 이제 지하수가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하수 관정이 오염돼서 이 식수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빨래 같은 생활 용수로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실정인데요. 여기에 이제 상수도관을 연결하는 공사비가 그 세대당 약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총 2,7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입주민들 상당수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제 차상위 계층이고요. 또 이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들이 많아서 이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곧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수돗물이 좀 공급될지 모르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중구에서 당선된 황운하 당선인이요. 이 지난주에 이 제일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황 당선인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그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를 좀 신청해서 이곳에 이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민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약속이 좀 이번만큼은 제대로 잘 지켜지기를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깨끗한 물 공급은 어쩌면 시민으로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대표적인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현재 대전시 상수도 보급률은요, 이 100%가 아닌 99.9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대전에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 황 당선인의 이번 약속이 좀 하루빨리 실현돼서 이러한 물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네, 5시 안 돼서는 화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아나운서께서도 오프닝에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방의회 관련 얘기입니다. 예. 키워드는요. 웃픈 기대입니다. 예. 대충 짐작은 갑니다. 예. 네. 그 대전 중구의 윤리특별위원회가 그 비례대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윤원욱 의원에 대해 그 주민 선동 및 품위 유지 위반을 그 이유로 들어서 출석 정지 10일에 이제 징계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 징계 요구서에 따르면 윤 의원이 그 조례 수정안을 낼 때 그 간인이라고 하죠. 그 서류와 서류 사이에 이게 겹치도록 도장을 찍는 그런 이제 간인을 하지 않은 채 서류를 이제 사무국에 접수했다 뭐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제출한 조례 수정안이 부결되자 이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다. 또 이제 부결된 내용과 자신이 제출한 수정안을 언론에 먼저 공개해서 이 사안이 보도되도록 하게 하고 예. 이를 그 SNS에 올려서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고 또 의원의 품위도 손상시켰다라는 게 이제 주요 징계 사유였다고 합니다. 명예훼손, 뭐 의원의 품위 손상, 뭐 이런 사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해당 의원은 관련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정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예. 그 윤 의원은 간인 없이 조례안을 제출한 게 징계 사유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이 8대 대전 중구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 그 30건 모두가 간인이 없었는데 왜 자신에게만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수정을 요청했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징계 사유에 놓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조례안 접수의 최종 결재권자가 의장이니까 만약 이게 이제 문제라면은 의장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면서 이제 강력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그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걸 좀 문제 삼는 거 역시 적절한 처사는 아니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예. 뭐 이런 징계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사안이지만 아직은 최종 결정은 아니잖아요. 네, 본회의까지 이제 확정 그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그 전체 의원 11명 중에 이 당사자인 유니언을 뺀 나머지 이제 10명의 의원들이 표결을 거칩니다. 그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이제 징계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유니언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그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5명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통과 쪽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예. 그 대전 중구의회는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이런 뭐 징계 사유 그리고 추문으로 인해서 시끄러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까지 처리된 대전 중구의 의원 징계 건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총 12건이나 됩니다. 이 실제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게 툭하면 뭐 징계위원회 해부하겠다라는 식의 그 협박성 발언이 그 의원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2년 동안 12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2년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예. 네, 그 2달에 한 번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을 예. 잡는다고 하면요. 특히 이제 이런 불만은요.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더욱 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전 중구의 윤리 그 특위 의원이 총 5명인데요. 그 중에 이제 3명이 미래통합당 의원이어가지고 이 미래통합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건까지 포함해서 총 13건 모두 다가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징계를 받았고요. 예. 이 징계건들은 주로 이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명을 당했던 박찬근 전 의원을 포함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모든 그 대전 중구 의원들은요, 한 번 이상씩의 징계는 받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징계를 상대당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이제 경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의원이 잘못을 했다면은 분명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죠. 예. 하지만 이처럼 특정 정당이 주도해서 이 상대 정당의 모든 의원들에게 평균 2달에 한 번꼴로 징계를 의결한다는 거는 아무리 봐도 좀 이건 좀 너무 비상식적인 처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동료 의원 간담회 아니면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를요, 그 버젓이 설렁탕집이나 뭐 실내 포차에 사는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쓰는 이런 대전 중구의회, 이러니까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대전 중구의회가 또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속된 말로 정말 웃픈 기대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성급했던 출시로 정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아나운서께서 혹시 대전의 지역 앞에 그 온통대전 가입을 하셨는지요? 아직 저는 가입을 못했습니다. 네, 저도 아직 가입을 하지 못했는데요. 예. 이 온통대전이 출시 일주일 만에 5만 5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액도 62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따져보기 위해서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보면요. 이 부산시가 지난해 12월에 출시한 지역 앞에인 동백전은요. 이 발행한 지 90회가 지나서야 이제 10,000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발행액도 9억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뜨거운 시민들의 반응과는 달리 그 현장에서는 가맹점 결제 오류나 그 캐시백 미환급 같은 좀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도 좀 그만큼 크다고 합니다. 예. 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그 한 시민은 그 온통대전에 80만 원 정도를 충전한 뒤에 이제 가맹점으로 뜨는 그 주유소에서 결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온통대전에서 충전한 금액이 아닌 그 연결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시민도 온통대전으로 동네 음식점이나 서점, 커피숍에서 이제 일단은 결제를 했는데요. 이게 모두 이제 충전된 카드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연결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뭐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그러면 뭐 원래는 그렇게 설계가 되지 않았는데 잘못 빠져나갔다 돈이 이런 얘기인가요? 네, 카드에 돈을 충전을 해놨으면요, 그 카드를 쓰면은 그 충전 금액에서 차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온통대전을 많이 그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캐시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시 초기라고 해가지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네네. 쓴 만큼 이제 15%까지 지금 현재 최대 뭐 돌려준다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연결 계좌에서 빠져나가면요, 온통대전 실적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캐시백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자기 본인 계좌에서 인출이 되면 캐시백을 받지 못하면 이 15% 캐시백을 받는 기대감으로 이 온통대전을 가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고객센터에 전화 해서 네, 그렇겠죠. 여러 가지 또 따져야 할 부분들을 따지겠죠. 예, 그런데 말이죠. 이 예. 민원을 접수하려고 이런 것들을 예.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요. 연결이 또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워낙 민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네, 폭주하는 민원에 비해서 상담 직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위탁 중인 고객센터 직원이 1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1인당 처리하는 민원 건수가 이제 평균 80건에서 100건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폭증을 감당할 수 있는 직원 수가 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에 대해서 대전시는 그 단계적으로 직원을 2배 정도로 증원할 예정이며 예. 이제 가맹점에서의 오류와 그 결제 오류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시행 초기라서 약간의 혼선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전시가 야심차게 출시했던 만큼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출시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군요. 더더군다나 이게 또 당초 계획보다 2달 가까이 이제 먼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비판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인력을 충당한다고 해도요. 지금 현재는 그 출시 초기라서 이제 15%의 캐시백 혜택을 주어지는데요. 이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 캐시백 액수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게도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때 이제 지금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 온통대전을 이용할까라는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줄게 되면은 또 그때 가서는 또 반대로 인력이 좀 너무 이제 과잉 투입됐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또 이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온통대전이 시민들의 더 큰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전시가 좀 더 발빠르게 문제점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네, 5시 한 대사남 5월 27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지난주 토요일 오후 우송예술회관입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오전 11시 56분경 다들 우송예술회관 관련 안내 문자 받으셨죠? 이 인천 송도에 사는 50대 남성이 오늘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남성은 지난 5월 23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예술회관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렸던 한 건강보조식품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예. 자칫 이제 지역에서도 또 전파자가 감염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은요, 사업 설명회 참석자들 중 이 확진자가 발생했으니까 이 검체 검사를 받아보라는 대전 동구보건소의 권유에 따라서 어제 인천 연수구 보건소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 이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검사 전에 이미 이제 근육통하고 몸살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는 가운데 이 행사에 참여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행사는 지난주 토요일이었고요. 증상은 검사를 받기 전날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 한 몇 명 정도나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까? 당시 사업 설명회 현장에 한 20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참석자들 중 이 남성 말고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도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 당국은 이들 중 한 명이 이제 최근 이제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 있죠. 예. 거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 행사에 참여했다라는 얘기인데 하지만 또 무증상 감염도 또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확진자가 이 남성 말고 또 다른 여성분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좀 위중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에서도요, 긴급 방역과 역학 전수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고요. 확진자가 다녀간 사업 설명회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해서 확진자의 지역 내 동선과 이제 접촉처를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송예술회관 건물은 폐쇄를 했고 방역 소독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사업 설명에 참석한 현재 그 194명의 명단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혹시 이 행사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자진해서 좀 신고를 하셔야 되겠군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그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중학생들 등교 개학이 시작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라도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 이제 본인이시거나 아니면 지인분들이 지난주 토요일 오후입니다.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예술회관에서 있었던 그 건강보조식품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셨거나 아니면 그 시간대에 그 주변에 계셨던 분들은 좀 가까운 보건소나 그 선별진료소를 문의를 하셔서 필요하시다면 검사를 좀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중간 성적표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성적표입니까? 그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수장들의 임기가 이제 오는 7월이면요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요. 예. 이를 앞두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2020년 전국 시도지사들과 교육감들의 그 공약 이행 중간 평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요, 그 충남도는 공약 이행 완료와 주민소통 같은 분야에서 최우수 SA 등급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종합평가에서도 역시 좀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충남도와 함께 이제 총점이 70점이 넘어서 그 SA 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들은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제주도 등 4곳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충남도는 어떤 부분에서 이 좋은 평가를 받았나요? 말씀드린 대로 그 공약 이행 완료, 그러니까 예. 공약을 제시했고 그게 현재까지 완료됐거나 아니면은 계속 추진 중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성적하고 그다음에 뭐 주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이행 완료도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나옵니까? 네, 세부 보면요, 그 충남도는 그 전체 공약 계획 대비 공약 완료 이행도가 47.4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는 전국 평균인 37.18%보다 이제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실제로 양승조 충남지사가 내세웠던 116개 공약 가운데 그 10개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예. 그리고 45개는 현재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기 반환점에 맞물려 공약도 역시 이제 절반 가까이가 완료됐거나 아니면은 계속 추진 중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예산 확보 비율도 51.2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최우수 등급 SA 등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전과 세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그 충남도와 다르게 대전시와 세종시는 현재까지 그 좀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예. 먼저 대전을 보면은 허태정 시장이 내걸었던 그 109개 공약 사업 중 7개가 이제 완료가 됐고요. 예. 그리고 23개가 이제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약 완료 이행률은 이제 고작 27.52%에 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37%라고 했잖아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에도 한 10% 정도 못 미치네요. 네, 10%포인트 정도 뭐 밑도는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재정 계획도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 그 허 시장이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총 3조 9,95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대전시가 확보한 재정은 1조 510억 원, 예,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대전시가 필요한 예산 대비 26.31%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은요 28.17%니까 그거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예. 뭐 정책은 예산으로 말하라는 거고 하는데 예산 확보가 이렇게 낮다면 뭐 세웠던 이제 계획이나 정책들이 시행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특히 이제 허 시장이 내건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그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건립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조성 사업에는요, 약 1조 1,00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 확보된 예산이 0원입니다. 네, 그리고 동북권 제2 대덕밸리 추진과 대덕의료원 건립 사업 역시도 현재까지 그 단 한 푼의 예산도 수립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세종시는 어떤가요? 네, 이춘희 세종시장은 총 145개의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이에 대한 그 완료 이행률이 37.24%로 전국 평균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율은요, 그 지난해 말까지 10.81%에 그쳐가지고 그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민선 7기 공약 그 사업 비용이 이제 지난 민선 6기 때보다는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중 국비 비율도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 그 공약했던 사업이 그만큼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국가 재정에 좀 여러 어려움도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국비 비중이 높은 그런 공약 사업에 대한
대한 전망이 이제 마냥 밝아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약했던 사업들 중 그 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맞는 재정 운영 계획을 좀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대전과 세종 상대적으로 공약 이행률이 좀 낮다고는 합니다만 아직 2년의 임기가 또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분발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엔 대세는 목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보물산입니다. 보문산이 아니고요. 예, 보물산입니다. 네, 대전의 대표 산 중 하나인 보문산 일대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토론회가 이제 대전시와 보문산 활성화 민관 공동위원회 주최로 이제 어제 열렸습니다. 예. 이날 토론회에서 민관위원회는 그동안 사업 활동 경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문산 활성화를 위한 여론조사 용역 발표 그리고 이제 패널들이 참석한 그런 토론회가 이제 진행이 됐었다고 합니다. 예. 잠시 후에 이제 집중 인터뷰에서 민간 공동위원회 박재무 위원장과 함께 어제 토론회 내용을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예, 정진우 PD하고 간단하게 먼저 좀 내용을 살펴보죠. 네, 이날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간단히 말씀드려보면요. 용역을 맡았던 박종진 여가공간연구소 대표는 보문산의 여가와 관광의 경계가 좀 불분명하다면서 이 과거의 자연경관 중심의 그런 관광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좀 최근 관광 트렌드인 감성 소비, 체험형 소비 이런 것들을 좀 입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대구 앞산에 설치된 케이블카와 전망대 그리고 이제 문경 단산에 조성된 모노레일과 전망대, 야영장, 썰매장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었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이 관광객들을 유인하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송정보대 장인식 교수는 이런 시설물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 갖다 놔도 다 똑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보문산만의 특색을 살릴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민선 4기부터 7기까지 대전시가 갈팡질팡해서 이 시민들 사이에 갈등만 조장해놨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망 고문만 안겨졌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TF팀을 만들어 종합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 김주석 연구실장은요. 용역 발표를 보니까 이게 이동수단과 전망대에 대한 내용 말고는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 사업에 대한 컨셉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연구하고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나름대로의 각양각색의 의견들을 지금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백가장명식의 해법들. 예. 어쨌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은 뻔한 걸 갖다 놔봐야 사람들이 오질 않는다. 네. 보문산만의 특색이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이게 참 쉬운 일은 또 아니잖아요. 예,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동시에 그만큼 연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개발 주장하는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이제 보문산에 곧 이제 야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들어오죠. 이런 거부터 전망대, 시루봉, 오월드, 뿌리공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권역으로 묶어서 묶어낼 수 있는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이런 거를 좀 만들자 이런 지적인 것 같고요. 하지만 보문산에는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물들 말고도요. 정말 많은 보물들이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 2급 법적 보호종인 노란 목도리 담비와 삭도 이제 살고 있고요. 예. 천연기념물이자 역시 멸종 위기 2급인 하늘다람쥐,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다람쥐, 두더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대전부 시절 일제강점기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부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만들었던 의류해방 기념비도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요, 전국에 있는 해방 기념비 중에 단 이제 3개뿐인 한글로 지어진 비석입니다. 그리고 대전 전승기념비도 있고 보문산성 같은 그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보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다가 모노레일이나 워터파크 같은 대규모 시설을 짓게 된다면 이게 그만큼 좀 이런 보물들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좀 사라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미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 보문산만의 특색을 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민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로 정해봤습니다.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관람객 부풀리기 의혹과 그 본명이 아닌 필명 사용 등으로 이제 곤혹을 치렀던 대전문화재단 박동천 대표이사가요. 그 임기를 1년 3개월가량을 남겨놓고 지난 25일에 대전시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대전문화재단은 지난해 그 4억 원이 투입된 아티언스 대전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관람객 수를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이제 홍보를 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처음에는 관람객 수가 15,000명이라고 했다가 이게 이제 날짜별 관람객 수를 요구하니까 1,800명으로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검증을 위해 CCTV 그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다시 이제 6,000명으로 관람객 수를 수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는 본명이 박동천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식 석상에서 본명이 아닌 박만우라는 필명을 사용해 이게 이제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사인가 뭐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관람객 수를 부풀려서 실적을 좀 더 뻥튀기 했다 이런 얘기죠. 네, 상당히 많은 수를 좀 부풀렸었던 것이었죠. 예. 그런데 거의 뭐 2배, 3배 네. 정도 거의 15,000명에서 6,000명이니까요. 네, 예. 상당히 많은 수를 부풀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결국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대전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그 임기가 3년이거든요, 대표가요. 예. 임기를 모두 채운 대표이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지난 2009년에 처음 이제 설립된 그 대전문화재단은 현 박동천 대표까지 모두 이제 6명의 인사가 대표직을 거쳤는데요. 그 6명 모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이제 중도에 사퇴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사퇴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결국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그렇다면 애초에 대전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비판이 또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대전시의 태도가 좀 너무 미온적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올해 초에 있었던 그 대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박동천 대표에 대한 징계 그 안건이 어제 그 열렸던 이사회에 상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이 박동천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박 대표가 이미 사표를 이제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사표를 제출했으니까 징계권이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어차피 사표를 냈으니까 징계가 무슨 소용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처리가 되면은 퇴직금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징계로 인해 이제 파면 처리가 되면요.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잘못에 따른 일정의 책임도 져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즉 사표를 내면은 받을 거 다 받고 일만 그만두면 되지만 이게 징계를 받아 파면이 되면은 일도 그만둬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이 박 대표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합니까? 그게 좀 더 이상한데요. 대전시가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직 처리가 안 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회에서는 징계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건 결국 박 대표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사회에서는 사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가 됐기 때문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징계 권한이 없다. 징계할 뭐 그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사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징계 그 안건을 논의하지 않은 것은 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의중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입니다. 예. 어쨌든 이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을 임명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인사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전문화재단에는 특히 이제 본부장도 이번 달 말에 퇴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업무 공백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시민 누구나 예술가가 되어 창작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한다. 뭐 이런 명분으로 설립된 그 대전문화재단인데요. 하지만 그 존재 자체를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 또 과연 몇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이 기관장의 인사도 중요한 문제겠지만요. 이 대전시 산하 기관들이 과연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또 이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 대전시에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고 또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 엔데스는 금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마이동풍입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제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이제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예술회관에 다녀갔다는 소식에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있었을 텐데요. 근데 그 시점에 사이좋게 제주도로 떠난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바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들인데요.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한 2명을 제외한 의원 18명하고 의회 사무처 직원 13명 등인 총 31명이 연찬회를 명분으로 해서 그제 오전 10시 제주도로 2박 3일 여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임은 최소화하자라는 게 사회적 분위기인데 서구의 의원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나 보죠. 네,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후반기 원 구성과 의원들 간의 친목 도모 그리고 이제 각종 강연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연수 목적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일정표를 보면요, 그 내용이 좀 사뭇 다른 측면도 있는데 이 구체적인 걸 보면 첫날 오전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간 뒤 제주도에서 점심 먹고요. 그리고 이제 2시간 동안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의장 주재로 약 1시간 15분 동안 이제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일정이라면 꼭 제주도 가서 해야 되느냐, 연찬회를. 네, 저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혹시 제주도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가 살고 있는가 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강의를 꼭 받아야 될 그런 사정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대전 서구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담당자도요, 이번 연찬회에 동행을 했다고 해서요, 누구에게 강의를 들었는지는 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분을 그러면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듣는 게 우선인데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많은 인원이 제주도 간다는 것은 좀 넌센스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둘째 날 일정입니다. 일정표에 따르면 이들은 둘째 날 오전에 아침을 먹은 다음에 1시간 동안 위원회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난 뒤에 마라도로 이동해서 제주 자연해양 생태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는 조천읍에 있는 세계 자연유산센터를 약 90분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레 19코스와 서우봉 둘레길을 약 1시간 동안 탐방을 하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하루 일정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예. 일정 거의 관광 일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하루에 고작 1시간 동안만 간담회를 한 뒤에 마라도, 둘레길 이런 데를 다닌 거니까 이걸 연찬회 교육 일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은 이날 저녁 자리에 집행부에 참석까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을 비롯한 4명의 공무원들도 어제 제주도로 향했다고 합니다. 예. 구청장도 갔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자발적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겁니까? 의회에서 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니까 예.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거절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적절한 처사였던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마지막 일정을 보면은 이들은 아침을 먹은 뒤 이제 2시간 동안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1시간 동안 제주 전통시장을 둘러본 뒤에 대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차량을 이용해서 의회에 도착을 했거나 아니면 오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작년에 대전시의회가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해서 이제 제주도의 관광성 연찬회를 갖다가 여론의 물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서구의회가 이런 시국에 시민들의 혈세에 1,000만 원 가까이를 써가면서 꿋꿋하게 후반기 원구성과 의원들과 친목 도모를 위해 제주도로 향한 걸 보면은 시민들의 여론은 안중에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대전 서구의 의원들이요,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 역할이라는 토의를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갈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 역할이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조직을 관리하고 행사장 가서 얼굴 비치고 업무 추진비를 회식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연찬회를 해야 했더라면 지역에서 하면 지역 내 소상공인이나 또 지역 내 이런 회의 시설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요즘에 또 재난 지원금이 이게 배포됐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을 지역에서 사용했다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연찬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없이 비판을 해도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입이 아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코 묻은 돈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의 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가요. 그 중학교 2학년생인 자신의 제자를 상대로 무려 이제 4년 가까이에 걸쳐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대전지법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해당 코치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해서 돈을 뜯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소 내용을 보면요. 그 해당 코치는 중학교 2학년인 그 운동부 학생에게 이제 겁을 줘서요. 그 몇만 원씩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학생은 해당 코치의 그 몸에 이제 문신이 있어서 겁이 났고 또 목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이제 3년 8개월 정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뜯긴 횟수도 무려 이제 220차례나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피해 학생이 뜯긴 돈이요. 그 놀라지 마십시오. 총액은 무려 1,000만 원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이거 좀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이게 정말 선생님이 아니라 무슨 폭력배 뭐 이런 뭐 깡패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아까 피해 기간이 이제 4년 가까이나 됐다고 했으니까 이 처음 돈을 뜯긴 중2 시절부터 이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후까지 이제 피해가 이어진 셈이거든요. 이 피해 학생은 해당 코치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야간에 택배 상하차 일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경에는요, 이 피해 학생에게 식당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 뒤에 월급은 언제 받냐 뭐 이런 식의 그 문자 메시지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예. 좀 죄질이 안 좋습니다. 네, 정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를 것 엄정 같은데요.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거셀 수밖에 없네요. 네, 근데 그 해당 코치는요, 혐의에 대해서 이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피해에 대한 복근으로 또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재판부가 이제 해당 코치에게 이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사건이 불거지자 그 해당 코치를 해임했던 학교 측이요, 지난해 10월에는 이 코치 자리가 비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코치를 다시 임용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선고 전날 다시 이제 코치를 해임하긴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 학생 폭행과 금품 갈취 혐의가 있는 인사를 다시 임용했다는 점에서 이 학교도 비판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코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최종 재판 결과까지 봐야 알겠지만은 무려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200여 차례가 넘게 그 학생이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코치에게 돈을 건넬 그런 합리적인 이유는 좀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신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그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그 해당 코치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